오늘의 주제는 드디어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통계 파트, 통계 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죠. 사실 이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앞의 내용들을 배웠다고 보셔도 돼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모집단이 있습니다. 모집단이 있을 거고요. 이 모집단에 평균도 있을 거고 분산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가정하냐면 여기 모평균을 모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모르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은 뭡니까? 여기서 크기가 n인 거를 추출하죠. 자, 그럼 여기 x바라는 표본 평균이라는 확률 변수값이 새롭게 나오는데 이 녀석의 평균도 새롭게 생각할 수 있고 이 녀석의 분산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평균은 잘은 모르지만 아직 모르지만 모평균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죠? 똑같을 거라 그랬고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준다면 이 x바라는 표본 평균도 똑같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예고 분산은 예고 이렇게 된다는 내용까지 살펴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모평균을 추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n개를 조사하면 x바라는 값이 하나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A라는 학교라고 한번 해봅시다. 어떤 학교 학생의 이 평균 키, 이 x라는 변수는 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학교에 이 중에서 키의 평균은 아직 몰라요. 근데 이 학교 학생이 한 1000명 된다고 하면 이 1000명을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100명만 조사해서 이 표본 평균 값을 하나 내죠. 그러면 이 표본 평균 값이 여러 가지가 하나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값이 나오겠죠. 하나의 값은 이렇게 소문자로 보통 표현을 하죠. 이렇게. 그럼 얘는 100명 조사해서 100명의 키의 평균을 낸 거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100명의 키의 평균 이 x바를 가지고 얘를 추측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100명의 키의 평균을 조사해 봤더니 100명만 조사해 봤더니 170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170이라는 값을 가지고 우리 100명 조사해서 170 키 평균이 나왔으니까 이 A 학교 전체 학생의 키의 평균도 전체 1000명 조사해서 1000으로 나누면 170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 궤변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100명 조사해서 170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학교 평균은 전체 평균은 한 이 정도 사이에 있지 않을까. 자, 다시 나왔으니까 이 학교 전체 학생의 키의 평균 m은 그러니까 모평균이죠. 170-5, 170 플러스 5, 다시 말하면 165부터 175 사이의 평균이 있지 않을까? 100명 조사해서 170 나왔으니까. 근데 그것도 중요한 정보는 아니죠. 그쵸?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170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170-30, 그러니까 140부터 30 하면 2m죠. 플러스 30 하면 140부터 200cm 사이에는 우리 학교 학생 전체 키의 평균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몽둥이 맞죠? 당연히 있겠죠. 이건 거의 100%에 가깝겠죠. 그죠? 당연히 140부터 200은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평균이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퍼센트로 추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평균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평균이 있을 확률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도. 그래서 우리가 이 가능성별로 이 모평균에 대해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이 모평균은 반드시 점으로는 추측할 수 없고 반드시 구간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구간으로 추측하겠죠. 추측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그 구간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겠죠. 그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140부터 200까지 요렇게 평균을 추정해버리면, 추측해버리면 신뢰도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죠? 그 구간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수학에서는 신뢰도는 95% 신뢰도랑 99% 신뢰도로 구간을 추측합니다. 선생님 얘기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추측한 구간, 이 구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요런 구간들 있죠, 이렇게. 그쵸? 이 구간을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 불러요. 자, 여기까지 스토리가 이해되셨죠? 잘.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증명은 나중에 할게요. 자, 답이 요렇게 나와 있어요. 95% 신뢰 구간은 모평균 m이에요. 모평균 m이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 모평균 m이 요 구간 사이에 있을 그 가능성이 99%로 신뢰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미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뭐 깊게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쉽게 요렇게 이해하세요. 선생님 얘기한 정도로만. 오케이? 그러면 요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조금 식을 보면 특이한 게 뭐예요? 99%니까 신뢰도가 높으면은 표본 평균에서 빼는 값도 1.96보다 2.58 곱해서 빼는 게 크겠죠. 그러니까 빼는 것도 많이 빼고 더하는 것도 많이 더해지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걸 알 수 있죠. 길이가 길어지죠. 그죠? 당연하죠. 평균을 추정하는데 그 추정하는 구간에 신뢰도가 높아지면 길이가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건 당연한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길어지려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빼는 값과 더하는 값이 1.96보다는 2.58이 커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외우셔야겠죠? 95% 신뢰 구간에선 1.96이라는 숫자를 쓰고 99% 신뢰 구간에서는 2.58이라는 숫자를 쓴다는 걸 외우셔야 되고 이 두 식을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요 값 있죠? 요 값은 똑같죠? 그리고 요 값도 똑같죠?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쵸? 표본 평균을 100명만 조사해서 키를 딱 구해. 키를 구한 다음에 이 공식에 의해서 똑같은 값을 빼고 더해주면 돼. 여기서 마이너스 5 플러스 5 한 것처럼. 공식의 형태가 그렇게 생겼어. 그리고 공식은 외우셔야 되는데 표본 평균 값이 하나 나오면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준 값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99%면 2.58이 되고 95%면 1.96이 된다는 것만 다르고 공식 신뢰 구간의 형태가 똑같다. 그러니까 모평균 m은 요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95%고 요 사이에 있을 가능성은 99%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하나 풀어보고 증명해 드릴게요. 자, 어느 호수의 나배 농도는, 그러니까 호수 전체 호수의 나배 농도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m은 현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표준 편차 시그마가 3이라는 거는 알고 있죠. 그렇죠? 정규 분포를 따라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호수에서 나배 농도를 16번 측정한 결과 평균이 18이었다. 뭐 기호를 생각할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값이 몇 개 있었다는 거예요. 16개의 값이 있었다는 거죠. 걔를 평균 냈다는 건 16개로 나눴다는 거죠. 그죠? 그 값이 얼마예요? 18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표본 평균의 여러 가지 값들 중에 하나가 되니까 이렇게 표본 평균이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표본 평균이 18이 나왔고 n은 뭐가 되는 거예요? 16이 되겠죠. 그죠? 추출한 개수가 16번 측정했으면 측정 값이 16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추출한 개수가 16개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m 잘 모르죠? 근데 m의 95%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x바에서 빼고
95%니까 1.96이고 곱하기 루트 n이 16이죠. n이 16이었고 표준 편차는 3 이렇게 되겠죠. m은 요 사이에 있을 거란 얘기예요. 얘는 플러스 해주면 되겠죠. 1.96에 16분의 3. 이 구간을 열심히 계산하면 참 x반은 값이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18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 다 할 수 있겠죠. 18 1.96 곱하기 요거 루트 16은 4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3 곱하기 1.96 하신 다음에 플러스 18 하시면 요 값이 나온답니다. 오케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요것도 해보시고 자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어느 논에서 자란 벼 이삭 나달의 수를 x라 그러면 정규분포 따르는데 표준 편차가 20R이래요. 그쵸? 평균은 추정해야 되니까 아직 모르겠죠. 그죠? 이 중에서 몇 개 추출한다 그랬습니까? 벼 이삭 100개. n이 100이에요. 100개 추출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평균 나달의 수가 얼마 나왔다? 80R이 나왔다. 그러면 99% 실리권을 구하라. 그러면 80 x 바죠. 빼기 2.58이라고 외우라 그랬죠. 곱하기 루트 n의 개수가 100이고 표준 편차는 20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모평균, 나달의 수의 평균, 모집단의 전체 평균은 이 구간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99%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이거 10분의 20이니까 이거 2잖아요. 그렇죠? 2.58이랑 2 곱해서 계산하고 80에서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됐어요. 문제는 여기까지 됐고 다음 시간에 문제를 좀 더 풀어드리도록 하고 자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뭐냐면 자 일단은 지금 모집단에 이렇게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봅시다. 일단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보고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 표본 평균 x 바라는 변수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m이고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요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표준화 했더니 지금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1.96까지 이쪽 넓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0.95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퍼센트로 보면 95%라는 거죠. 이 넓이가. 그렇죠? 0.95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건 이제 표준 정규 분포 표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값이에요. 이거는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이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96 z 플러스 1.96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96에 z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 다음에 x바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과의 관계를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얘는 알아요 몰라요. 지금 현재 얘는 모르는 겁니다. 추측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표본 평균의 평균이 똑같이 m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1.96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양변을 잘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m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x바를 빼면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m 마이너스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 m이 될 거고 부등호 방향은 바뀌겠는데 바뀌니까 사실은 이쪽에 마이너스 취한 게 이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x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취한 게 일로 가겠죠. 그죠?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p 이렇게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취한 게 일로 가야 되니까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면 x 바라는 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죠. 얘가 심지어 정규 분포를 안 따른다 그래도 n의 개수가 충분히 크면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x 바라는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가정을 하는 것이고 이 이 m이라는 값, 이거 모평균이랑 똑같은 값이죠. 사실은 x 바의 평균이기도 하지만 모평균이랑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얘 모르는 거예요, 현재. 잘은 모르지만 m을 중심으로 정규 분포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m의 값이 요 x 바라는 변수에서 요만큼 뺀 값, 요만큼 더한 값. 그러니까 요 값이 있겠죠. 이렇게. 여기서 이만큼 더한 값. 다시. 그러니까 이 값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0.95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95%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x 바의 값이 변수니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모평균 여기 있지만 n개를 뽑아서 조사했더니 이 x 바의 값이 이 n보다 좀 적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x 바라는 실제 값을 가지고 마이너스 얼마 플러스 얼마 이 값을 가지고 마이너스 얼마 플러스 얼마에서 이런 구간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실내 구간이. 그죠? 오케이? 그럼 이 95%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x 바의 값이 나올 때마다 실내 구간이 다르게 정해질 텐데 이 실내 구간에 m이 속하죠. 이게 속하죠. 여기 속하고 여기 속하고 얘는 안 속하네. 그리고 여기 속하죠. 이렇게 속할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 구간을 100개 만들면 100개 중에 95개 정도는 이 m을 품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뜻이죠. 잘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문제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맥락을 이해하시고 요 증명은 여러분들 직접 할 줄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요 공식을 이용해서 요렇게 계산했던 과정 있죠? 요 과정을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